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혼한 이유는 시댁과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말로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제일 기분 나쁜 건 바로 돈 가지고 차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화가 나요. 다른 걸로 치사하게 군 것도 많지만 누구 덕에 돈 버는 건지도 모르고 집에서 논다며 우리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집에서 노는데 돈 쓸 일이 뭐 있냐면서 돈 버는 시모랑 비교했어요. 결혼 전에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런 남편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이혼했어요. 일로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혼하면서 제대로 복수해줬다는 겁니다. 남편은 몰랐던 우리 엄마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엄마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적당히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솔직히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싫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는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 연애도 즐기고 아가씨 생활도 조금 더 즐긴 후에 천천히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늦어도 35살에는 결혼할 생각이었고요. 이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연애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슬슬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귀기 전에 미리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늦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만나라고 했죠. 남편은 아니라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천천히 시간 가지면서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 제 뜻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연애 1년 뒤에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 천천히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는 한데 아직도 늦게 하고 싶어? 어차피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잖아. 늦게 하나 차차 준비해서 시골이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은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조금 앞당기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아직도 늦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똑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늦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서로 동의하고 연애 시작한 건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 꺼내니까 조금 당황스럽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이것저것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그게 싫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이 상황을 조금 더 누리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 생각을 아예 미루지 말고 조금은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본인도 언제 결혼하든 상관없었대요. 그냥 때 되면 결혼하고 싶은 정도였는데 저랑 연애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조금씩 결혼을 꿈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죠. 남편이 제 뜻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저 역시 남편의 뜻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잖아요. 늦게 하든 일찍 하든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니까 나도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큰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준다고 하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고 그게 참 좋았습니다. 나를 이렇게나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다 남편의 계획이었더라고요. 말로는 저를 기다려준다고 하면서 조금씩 결혼 생각이 들게끔 제 마음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냐면 데이트할 때 꼭 결혼 관련된 곳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결혼 박람회라든지 드레스 투어, 신혼부부 가전제품까지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여길 왜 가냐고 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나중에 준비할 텐데 미리 알아보고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연애할 때 남편은 항상 제가 원하는 걸 해줬고 존중해줬습니다. 거의 저한테 맞춰줬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남편의 뜻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결혼할 생각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좋으면 결혼 생각이 많아졌을까 싶은 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은 데이트할 때마다 결혼과 관련된 곳을 데리고 다니며 제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을 정말 잘 챙겨드렸어요. 서글서글하게 구는 건 기본이고 친아들처럼 엄마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끔은 저 빼놓고 둘이 데이트할 때도 있었죠. 엄마는 안 그래도 아들 하나 낳고 싶었는데 남편이 아들 노릇 톡톡히 한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남자 누가 채가기 전에 얼른 결혼하려면서 부추기기도 하셨어요. 하루빨리 둘이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사위랑 자주 데이트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주위에서도 남편과 얼른 결혼하라고 말들이 많았어요. 여자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최고다. 이렇게 너를 사랑해 주는데 결혼을 왜 망설이냐. 가정적인 걸로 봐서는 결혼해서 분명 잘해줄 거다. 라는 말을 진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습니다. 저는 늦게 결혼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셨어요. 또 옆에서 남편이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부추기니까 더 그러신 듯 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생 사랑해주고 아껴줄게.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정말 자신 있어. 나랑 결혼해줄래? 생각지도 못한 프로포즈를 딱 받으니까 미친 듯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프로포즈를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여자 주인공이 막 행복한 표정 지으면서 우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아니 왜 하나같이 다 우는 거지? 그렇게 감동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여자 주인공이 된 듯 했습니다.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감동적인 거구나.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 그간의 추억들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는데 내가 뭘 망설이는 걸까? 남편이라면 결혼해서도 저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때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께 헌신적으로 구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수락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 나이 35살에 결혼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식을 올렸어요. 결혼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말씀처럼 저도 남편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까 결혼 한번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인간이 또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낸 건
결혼하고 반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시모 생일을 맞이하여 남편이 용돈 봉투를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생신 때 드린 봉투의 두께랑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금액을 확인하니까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20만 원 드렸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왜 금액이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시모한테 더 많이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글쎄 저희 엄마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시는데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일은 하고 계시지만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반면에 시부모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랑 우리 엄마가 주부인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더니 왜 이해 못하냐는 표정으로 사회생활하면 쓸 돈이 더 많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도 사회생활 하고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상관인 건지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안 하던 똑같이 드려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랑 저랑 똑같이 돈 합쳐서 드리는 건데 왜 우리 엄마만 적게 드리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논리라면 오히려 반대로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어머님은 일하면서 돈 벌고 계시잖아요? 반면에 저희 엄마는 버는 수입이 없으니 더 챙겨드려도 친정엄마를 더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이 생활비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챙겨주고 계신데 집에 계시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공평하게 드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고 남편은 아니다. 시모를 더 챙겨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라면 군말 없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 번씩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같은 소리만 반복하게 되니까 조율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는 감정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남편이 다 맞춰주거나 져줄 때가 많아서 싸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또 싸우게끔 제 고집대로만 행동한 적도 없고요. 연애 때 신혼 초반에만 해도 남자가 져주는 게 현명한 거다라고 남편 본인 입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 고집을 막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일로 진짜 감정이 크게 상했어요. 결국 남편은 시모의 생신 때 50만 원이 든 봉투를 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지 말라고 공평하게 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들어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화내고 진짜 한 보름 정도?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제가 좋게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들어먹지 않는 인간이에요. 저도 유치하게 이렇게까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일방적인 억지와 주장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때는 남편이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고집 부린 적 없던 사람이 제 말을 안 들어주고 살림하는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진짜 기분 나빴어요. 한순간에 빈정이 확 상하니까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일로 이혼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진짜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모르실 겁니다. 이런 건 초장에 잡아야 해요.
안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다르게 행동하는데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심지어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애 때 우리 엄마한테 아들처럼 친근하게 굴었다고 했죠? 결혼하니까 엄마랑 데이트 한 번을 안 하더군요. 바쁘면 이해라도 하죠. 시간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을 안 했어요. 제 입으로 결혼했어도 장모님이랑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하면서 시간 보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도 안 지킨 인간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 집 갔을 때 엄마한테 좀 잘해드리기라도 하던가. 우리 집에 갔다 하면 언제 갈 거냐고 재촉하기만 했습니다. 이따가 언제 갈 거야? 왜?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이제 슬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오랜만에 온 건데 벌써 가려고? 여기 있는다고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편히 쉴 수 있잖아. 정 그러면 내 방 가서 한숨 자. 아이,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뭐 시키는 거 아니더라도 저같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위가 어디 있어? 언제는 넉살 좋게 우리 엄마 보고 아들처럼 생각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결혼하고 나서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김서방이 요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아졌다고 오해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불편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시댁 가면 궁둥이 붙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본인은 팔자 좋게 널브러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거기다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불편하다면서 자기 싫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고 했더니 시댁이랑 신혼집은 익숙한데 처갓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잠이 잘 안 온다나 뭐라나. 잠자리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주 웃기고 앉아 있어요. 머리만 댔다면 쿨쿨 잘만 자는 게. 이것도 참 서운했는데 용돈 문제로 진짜 크게 실망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했냐. 이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냐. 결혼 전이랑 후랑 태도가 다른 것도 그렇고 집에서 논다고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이혼 이야기를 들먹이니까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그럴만 하겠다고, 본인이 너무 고집부리고 말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실망하게 한 거 다 잘못했다면서 싹싹 비는데 처음에는 화가 안 풀려서 받아줄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크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저 없으면 본인 큰일 난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다잡은 물고기 취급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저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장모님 장인어른께 점수 따고 싶어서 더 열심히 신경 썼던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본인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결혼해서도 한결같이 행동했어야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면서 진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제가 원한다면 각서까지 쓸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이혼 이야기에 눈물 보이면서까지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고맙다면서 앞으로 진짜 잘하겠다며 결혼 전처럼 저와 친정 부모님께 바짝 신경 썼습니다. 저는 얼마나 가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고요. 다행히 작심삼일이 아니라 뱉은 말은 잘 지켰습니다. 무려 몇 달 동안 저와 친정 부모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점차 무뎌지면서 스르륵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승진? 그게 정말이야? 나 이제 부장이야. 세상에, 부장? 어머 여보 축하해.
승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다. 고마워. 다 당신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덕분이지 뭐. 에이,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지. 아무튼 정말 축하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승진했다며 제게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승진해서 몇 번 떨어졌었거든요. 이럴 때마다 본인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자책하며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승진하리라 다짐하며 많이 노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원하던 승진을 이루어내다니 남편은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승진도 했고 이제 월급 많이 오를 거라면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기죽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밖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말하지도 않은 남편의 승진 소식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서방,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혹시 그이가 말했어? 아니, 친구한테 들었지. 친구? 응, 알고 보니까 김서방 다니는 회사가 내 친구 회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탁 좀 했어.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승진이 엄마의 부탁 덕이라니. 너무도 놀랐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베푼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사업으로 다 날리셔서 많이 건진 건 없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만 해도 알아주는 부잣집 딸이었죠. 그때 엄마에게 동네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대요. 똑똑하고 공부를 참 잘했는데 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공부를 포기하려 했대요. 엄마는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제발 친구를 도와달라며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셨고 그 친구분은 엄마 덕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대요. 정말 대단한 게 무려 5년 동안 할아버지는 엄마의 친구분 공부까지 책임지셨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대요. 또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더 이상 공부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기도 어려웠고요.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시켜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헤어진 게 끝이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글쎄 엄마의 손을 꼭 잡고는 그때 정말 고마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친구분은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인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도와준 덕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해요. 본인도 할아버지 엄마가 베풀어준 은혜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꿈을 품으셨대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도와가며 이 악물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걸로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하셨답니다.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름이 낯익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였답니다. 나중에 승진할 때 도움 줄 수 있다면서 힘써주겠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괜찮다면서 거절하셨대요. 승진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피해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엄마 친구분께서 남편에게 말해 결국은 승진에 도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뭐하러 그랬냐고 했더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은혜를 갚을 수 있었겠냐면서 그때 전하지 못한 고마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대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본인의 인생은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남편의 승진 소식을 알고 계셨던 거죠. 저와 남편은 그동안 노력한 게 있으니까 순순히 남편의 능력으로 승진한 줄 알았습니다. 매번 승진해서 밀렸는데 드디어 회사에서 남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다 엄마 친구분 덕이었다니. 엄마는 이 사실을 김서방이 몰랐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그냥 저랑 엄마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김서방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할 텐데 엄마 덕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할 거냐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본인 능력을 뒤늦게 인정받았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히 사기 떨어뜨릴 일 뭐 있나 싶어서 엄마랑 저랑 쉬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남편은 또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부장으로 승진하고 잘 나가는 것에 취해서 또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덕에 승진한지도 모르고 글쎄 엄마한테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아유 김서방 벌써 가게? 모처럼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저녁 먹고 가자.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거 잔뜩 사오셨대. 장모님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부장으로 승진한 거 들으셨죠? 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식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제 결제 기다리는 서류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잠깐 시간 내서 인사만 드리러 온 건데 장은 뭐하러 보셨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랬지. 글쎄 바쁘다니까요. 정 그러면 이 사람이랑 같이 드세요. 저는 먼저 가볼 테니까. 부장으로 승진하더니 겸손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뿐만 아니라 저한테까지 그놈의 부장이라는 말을 해대면서 본인을 한껏 과시해댔어요. 특히 너무 짜증났던 거는 또 엄마와 시모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시모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이해하는데 장모님은 일 안 해본 주부라서 그런가 말이 안 통하는 등의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이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진짜 한바탕 싸웠어요. 어쩌다 오랜만에 방문한 건데 꼭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어야 했냐. 엄마가 당신 주려고 전날부터 장 봐서 재료 손질하고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밥 한 끼 먹고 오면 큰일 나냐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개소리를 해대는데 진짜 열이 쫙 뻗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참기 힘들었던 건 어버이날 남편이 엄마께 드린 용돈 봉투였습니다. 승진한 뒤로 남편이 저보다 더 잘 버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본인이 알아서 양쪽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뭘 하겠냐면서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어버이날 시댁에 가서 손수 용돈을 드리더니 우리 엄마는 바빠서 시간 없다고 저한테 대신 갖다 드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봉투의 두께가 한없이 얇았습니다. 시부모한테 드린 돈은 엄청 두툼했어요. 얼핏 봐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얇지? 혹시 수표인가 싶어서 조심스레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5만 원 한 장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5만 원? 당신 돈 잘못 넣은 것 같은데? 1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만 들어있어. 어? 잘못 넣은 거 아니고 맡겨 놓은 거야. 그거 장모님께 드리면 돼. 무슨 소리야? 맡겨 넣었다니. 시댁에 100만 원 드렸으면 우리 부모님께도 똑같이 100만 원 드려야지. 공평하게 준비하겠다면서.
그래, 공평하게 준비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밖에서 돈 버시느라 고생 많으시잖아. 사회생활하면서 세금도 내고 또 돈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장모님은 집에서 편하게 노시잖아. 솔직히 집에서 놀고 먹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진짜 죽을래? 남편의 말을 듣고 경악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승진하면서부터 거만해진 꼴이 슬슬 거슬리던 참이었는데 결국은 또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나 봐요. 결혼 전이나 후나 싸울 때 남편에게 한 번도 막말한 적 없었습니다. 한 번 막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거든요. 그럼 서로를 무시하고 내리깎는 말들이 난무할 테고 그로 인해 둘의 거리는 점차 멀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막말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의 무게와 힘을 잘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뚜껑이 확 열리면서 처음으로 막말하고 손발 다 써가면서 남편을 죽어라 때렸습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엉엉 운 거 까먹었냐고 나하고 우리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너 같은 걸 사위라고 예뻐하는 우리 엄마가 정말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네가 회사에서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갔냐고 따졌고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콧대 높아져서는 장모고 뭐고 눈에 안 보이냐고 했어요. 5만 원? 무슨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어버이날 용돈으로 5만 원 주는 게 말이 되냐면서 어디서 싹수 없게 행동하냐고 진짜 악다구니 써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더는 안 되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승진 한 번에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인간과 같이 살 이유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면서 얼른 도장 찍자고 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내가 아직도 예전에 그 찌질한 놈인 줄 알아? 그때나 질질 짜면서 빌었지 이제는 아니야.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내가 뭐하러 너랑 사냐? 나도 이참에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팔자 한번 고쳐보련다. 뭐라고? 내가 언제 비위 맞춰달라고 했니? 네가 그러고 싶다면서 혼자 오버한 거잖아. 그런다고 너한테 막대한 적 한 번도 없었어. 너 혼자 북치고 장구 쳐놓고 누구를 탓해? 진짜 살면서 역대급으로 화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제 입맛대로 남편을 막 휘두른 줄 알겠어요. 남편이 좋아서 한 행동을 저한테 다 떠넘기니까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혼자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혼인기간은 5년이 넘지 않아서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는 않았어요. 합의 이혼이 제일 깔끔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송 걸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 귀한 시간이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 해온 만큼 나눠 갖고 정리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뜯어내지 왜 그냥 끝냈냐고요?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남편을 낭떠러지로 내몰 큰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 엄마를 통해서 남편이 승진한 거라는 걸 알게 하고 잘리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나이에 회사 잘리고
다른 회사 구하기 힘들 거예요. 어찌어찌 구한다 쳐도 그간 벌려놓은 것들이 꽤 있어서 감당 못할 게 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잘리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실 남편은 승진하고 나서 사람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죠. 부하 직원들한테 온갖 폭언과 허세가 아주 장난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엄마한테 은혜 갚고 싶어서 친구분이 남편께 부탁해 승진한 거다 보니까 사장님은 남편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걸 어쩌면 좋나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했다고 해봐요. 더 이상 남편을 가만히 두고 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그간 남편이 저지른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행동이 변했다는 걸 부모님도 느끼고 계셨죠. 그래도 저한테는 잘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셨고 제가 원한다면 이혼하라면서 저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엄마께 우리의 이혼 사실을 친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더 이상 제 남편도 엄마의 사위도 아닌데 회사의 골칫덩어리를 놔둘 이유가 뭐 있냐고 했습니다. 엄마 역시 그럴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한테 하는 짓 보면 회사에서도 거만하게 행동할 게 뻔하다고 하셨죠. 본인 때문에 그간 친구만 난처했겠다면서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친구분을 만나서 우리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분께서 그랬냐며 안 그래도 남편 눈치를 보고 계셨다고 털어놓으셨어요. 생각보다 회사에서 꽤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윗사람들한테 온갖 아브라나브는 다 떨면서 아래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굴었답니다. 성과도 다 가로챘고요. 친구분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본인이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래도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올랐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야 본인이 경솔하게 행동했구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걸 노리고 남편에게 엄마 덕으로 승진한 걸 말하지 않고 이혼한 거였어요. 무시당해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본인이 주는 선물로 조금이나마 통쾌한 순간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엄마와 저는 친구분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하 직원한테 언성 높이며 못되게 구는 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간도 우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면서 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하더군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되나 보지? 그래서 어떻게든 내 마음 돌려보려고 엄마까지 모시고 왔냐? 정신 차려. 내가 헤어질 때 말했지. 나는 이제 너랑 살 급이 아니야. 직원들도 있는데 괜히 사람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나가! 웃겨. 아주 혼자 김칫국 들이붓고 있네. 우리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엄마 친구분 만나러 온 거지. 뭐? 친구?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에 네 엄마 친구가 어디 있어? 이 인간은 이때도 우리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친구가 혹시 경비원이냐 아니면 건물 청소해주는 사람이냐 한껏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엄마의 친구분이셨죠. 그분은 남편분과 함께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왔니? 차 많이 막혔지? 아니야, 괜찮았어. 참, 소개할게. 우리 남편이야. 여보,
내가 저번에 말한 내 친구예요.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친구. 순애한테 진 빚은 아마 죽을 때까지 다 못 갚을 거예요. 아유, 빚은 무슨. 괜찮대도 별소리를 다 한다. 아, 여기는 우리 딸이야. 너 만난다고 하니까 데려다 주겠다길래 겸사겸사 인사시킬 겸 같이 왔어. 저번에 우리 딸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내 조카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순애 딸이구나. 순애 어릴 때 모습이 있네. 앞으로 날 이모라고 불러. 힘든 일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이모가 무조건 도와줄게. 전 남편은 졸지에 우리 사이에 껴서 엄마와 친구분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친구분께서 한껏 싸늘한 표정으로 전 남편을 딱 쳐다보더니 배은망덕한 놈! 이라고 말하고는 남편분에게 아까 이야기한 거 잘 처리해달라며 부탁했어요. 그러고는 엄마와 제게 근사한 식사 대접을 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뭔지 엄마와 저는 알고 있었죠. 우리 모녀는 승리의 미소를 띄운 채 남편을 쳐다봤고 별다른 말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바짝 마른 입으로 저와 엄마를 애타게 불렀지만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인간이 술에 잔뜩 취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또 무릎 꿇고 엉엉 울길래 그놈의 무릎은 그렇게나 쉬운 거였냐고 비아냥거렸어요. 뭐 때문에 술 마시고 질질 짜는 건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친구분께 잘 말해서 다시 복귀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러 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야 하냐,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사이가 아닌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 했어요. 솔직히 네가 승진한 건 다 우리 엄마 덕인데 그것도 모르고 오만하게 굴지 않았냐. 아무리 낙하산으로 승진했더라도 네가 정말 잘했다면 이렇게 잘리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감사한 줄 모르는 너 같은 건 지금의 모습이 딱 어울린다고 뼈 때리는 말을 던졌어요. 그러자 엄청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울어봤자 소용없다면서 얼른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끝까지 정말 미안하다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직접 뵙고 잘못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있을 때 잘해야지. 이제 와서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냐면서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며 질질 짜길래 경찰까지 불렀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도 남편은 폐인이 된 몰골로 또 한 번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점수 따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쳤습니까? 그런 인간에게 또 속지 않죠. 남편에게 2번 다시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찾아왔냐고 진짜 인생 매운맛 한번 보고 싶냐면서 핸드폰을 꺼내 이모한테 전화하는 척 연기를 떨었습니다. 아예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고 다른 곳에 이직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자 그건 또 무서웠는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았고요. 원래 이렇게나 찌질한 인간인데 감토 한 번 썼다고 오만방자하게 군 게 참 웃기기만 합니다. 지금 그 인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겸손함이 무엇인지 톡톡히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저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마침 엄마 친구분께 제대로 된 사람, 아주 좋은 사람도 소개받았고 서로 좋은 감정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겪은 이혼은 그냥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